오늘은 통풍 전문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관절 류마티스 내과의 이경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랜만에 또 미모의 교수님께서 저희를 찾아와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 TBS 955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 중에 하나입니다. 낭만 닥터스. 왜냐하면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뭐 저희도 그렇고 뭐 요새는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건강에 관심이 워낙 많으시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정말 환영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통풍,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오늘의 주제 바로 이 통풍에 대해서 이모저모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원 교수님께 통풍에 관련해서 뭐 궁금했던 것들, 뭐 건강에 관련된 통풍 관련 질문들 다양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인 TBS 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신 우리 순천향 대학교의 이경원 교수님께서 통풍의 전문가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통풍이 일단 무엇인지 어떤 병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통풍은 저희가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그래서 이제 통풍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네. 그만큼 이렇게 통증 자체가 극심한 병 중에 하나인데요. 일어나는 원인은 일단은 요산입니다. 그러니까 요산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 이게 병이 잘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요산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퓨린이라는 물질이 간에서 대사되면서 나오는 하나의 찌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많이 쌓이시는 분들이 통풍이 잘 생기십니다. 그래서 퓨린이 몸에 많이 있거나 많이 생기시는 분 아니면 퓨린이 잘 배출되지 않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요산 수치가 높게 되고 통풍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통풍하면은 보통 이제 발에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발에만 생기는 건가요, 통풍이? 예, 말씀하신 대로 엄지발가락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발목,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무릎에 잘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는 하지 관절에 잘 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증상이 좀 꽤 진행되신 분들은 손가락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귓바퀴에도 통풍 결절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몸 어느 관절이든 사실은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주로 어떤 증상들을 좀 호소하시나요? 대부분은 이제 통증이시고요. 발을 딛기도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찌릿하고 아예 닿기도 좀 어려워하시고 본인이 걷기가 어려워서 휠체어를 타고 오시거나 목발을 짚고 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통증이 극심하고요. 우리가 이제 10대 통증 중에 하나라고 산통과 비슷한 통증이라고 뭐 그렇게까지 불리는 병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산통과 비슷하다고요? 네, 아이 낳는 고통 정도라고요? 와, 이거 정말 괴로운 질환이구나. 보행이 어려울 정도의 통증을 느끼는 병이 바로 이 통풍인데 이 통풍하면은 저도 이제 그냥 그 귀동냥으로 들은 건데 맥주 그리고 이제 치킨 같은 이런 튀김류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요산 수치가 올라간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예, 어느 정도 맞는 얘기고요. 저희가 특히나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 퓨린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음식이 치맥입니다. 다들 치맥 좋아하시죠?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보통 이제 외래 오시는 분들 전날 치킨과 맥주 2차로 드시고 다음날 새벽녘에 발가락이 붓고 아파서 이제 오시는 경우 많고요. 너무 심하신 분들은 사실 응급실로도 내원을 하십니다. 뭐 삼겹살 이런 것도 안 되겠네요. 네, 칼로리 자체가 높고 기름지고 이런 음식들은 대표적으로 요산 수치를 조금씩은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맛있는 것들은 다 안 좋을까요? 참 맛있는 것들이 건강에 참 좋으면 좋을 텐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 고열량, 고지방 음식 위주로 아무래도 식습관이 좀 서구화되어 왔고 또 요즘 워낙에 뭐 20대, 30대들도 회사 다니고 하다 보면 음주 문화를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술 자주 마시게 되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환자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요즘 좀 그렇게 연령층이 내려가는 걸 체감하시나요? 네, 너무너무 많이 체감을 하고 있고요. 예전엔 사실은 40, 50대가 주였다면 요새는 10대 아이들도 10대요? 예, 통풍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10대, 20대 통풍 환자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어머.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 예. 저희가 사실은 수능 공부하다가 보면 아무래도 앉아 있는 시간이 많고 그렇죠. 운동량이 좀 적고 예, 예. 칼로리 많은 음식을 간식으로 또 많이 먹잖아요. 그런 분들이 조금 몸무게가 확 늘면서 통풍 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요새는 좀 연령대가 확실히 낮아졌다 이런 거를 진료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문자로 질문이 몇 개가 와서 이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22님이 통풍도 백신이 있나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안타깝지만 뭔가 예방하는 주사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은 아무래도 뭔가 바이러스나 이런 거를 미리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맞는 것인데요. 네. 통풍은 그렇진 않고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요산 수치를 또 적절하게 잘 낮게 유지를 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의 예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뭐 의학적으로 어떤 뭐 약물이라든가 그런 치료 방법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는 일단 두 가지 갈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급성으로 왔을 때는 급성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를 일주일에서 이제 길게는 한 2주 정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요산 수치 자체를 낮춰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되게 효과적인 약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약들을 용량을 잘 조절을 해서 드시다 보면 별로 통풍이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좀 치료하기 되게 쉬운 병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불행 중에 다행이네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리고 8567님이 저희 남편이요 40대인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 통풍이 심하다고 나왔어요. 아이고. 나이 들어서 통풍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께서 술을 줄이라고 하시는데 이 술을 줄이면 좀 나아질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이제 건강검진 요새 다들 많이 하시죠. 거기에 이제 요산 수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요산 수치가 7 이상이면 요산이 높다 이렇게 보통 통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통풍이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수치만 높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제 당연히 바로 이제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수치만 높으신 분들은 일단은 1번은 체중 감량이고요. 두 번째는 술 줄이기는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지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아까 요산 배설 자체가 콩팥으로 한 3분의 2 정도는 콩팥으로 되고 3분의 1은 제가 대변으로 장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요산 배설이 잘 안 돼서 요산 수치가 높아지고 통풍의 유병률이 조금씩 높아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건강관리에는 금주랑 다이어트가 최고인가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통풍이란 게 참 신기한 게요. 저도 통풍 그 이름은 참 많이 들어봤는데 들어봤죠. 이게 낯선데도 익숙하고 익숙한데도 정확하게 또 잘 어떤 몰라요. 병인지 또 통풍이 말해보라면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그래서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 통풍에 관해서 통풍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희생양은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문제를 낼 테니까 지연 씨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통풍을 예방하고 싶다면 술 중에 맥주만 피하면 된다. 맥주가 칼로리 높으니까 O인 것 같아요. 오, 자, 두 번째. 통풍은 주로 비만 남성에게만 많이 생긴다. 이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비만 남성 많을 것 같습니다. O. 그리고 세 번째. 통풍은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 바람 불면 아프다면서요. O. 오, 그리고 네 번째. 통풍은 유전이다. 이거 왠지 O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내가 만약 통풍에 걸렸다면은 커피는 무조건 끊어야 한다. 술도 안 좋은데 커피도 좀 안 좋지 않나? O. 이거 오늘도 역시 강지현 씨는 모두 O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네, 너무 헷갈리는데요. 저는 그냥 다 맞는 말 같은데 이제 교수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통풍을 예방하고 싶다면 술 중에 맥주만 피하면 된다. 아까 전에도 또 치맥이 그렇게 안 좋다고 그러니까요. 하셨으니까 이거 O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교수님? 정답은 X입니다. X. 왜 X일까요? 저희 이제 외래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교수님, 저 맥주 끊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여쭤보시면 소주로 바꿨습니다. 막걸리로 바꿨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술은 다 안 좋고요. 꼭 맥주만 요산을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딱 드리면 꼭
회식을 해야 된다. 예. 술을 꼭 먹어야 된다. 네. 그럴 경우에는 레드 와인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그나마 이제 유산이 좀 덜 올라가고요. 예. 한 두 잔 정도까지만 드시는 네.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와인이어도 많이 드시면 안 된다잖아요. 뭘 박수를 치고 있어요, 옆에서. 다행이네요, 교수님. 전 요즘 레드와인 위주로 먹거든요. 잘하고 있네요. 그거 위주만 먹으면 그 뭐합니까? 그 750ml짜리 한 병을 다 드시면서. 조용히 하세요. 자, 넘어가세요. 자, 두 번째. 통풍은 주로 비만 남성에게 많이 생긴다. O일까요? X일까요, 교수님? 이거는 약간 세모를 드리겠습니다. 세모. 예, 세모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남성한테 생기는 것도 맞고요. 또 비만하신 분한테 생기시는 것도 맞는데 네. 꼭 비만 남성에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 환자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자 환자들은 좀 특이한 게 폐경 이후에 좀 잘생깁니다. 그래서 좀 폐경 어머니들 이후에요? 잘생기시는데 이제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좀 유산 배설을 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폐경 후에 좀 이제 통풍 유병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편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나이와 관련된 콩팥 기능의 저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자분들은 좀 나이가 조금 한 50, 60대 이후에 좀 통풍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 이제 요새는 또 몸이 좋으신 분들 헬스하느라고 또 단백질 파우더 많이 드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단백질 파우더는 통풍에는 별로 안 좋거든요. 왜요? 이제 그거를 드시면 네. 거기 단백질 자체가 이제 퓨린 함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요산 수치가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몸을 위해서 이제 관절이 아픈 그런 이제 좀 역설적인 일인데 어쨌든 이제 단백질 파우더는 통풍 환자분들한테는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닭가슴살 같은 거는요? 그것도 너무 과하게 드시는 거를 별로 권장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뭐 바디 프로필이라든가 몸을 만들겠다고 뭐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단백질 위주의 식단만 계속 먹는 게 건강에 좋은 게 아니네요. 네, 좋지는 않습니다. 요산 수치 많이 올라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급작스럽게 또 살을 확 빼는 경우에 그런 때도 통풍이 또 잘 생기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프로테인을 너무 과하게 또 드시는 분들은 예. 통풍 유병이 확실히 높아지시죠. 이게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인 건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겠네요. 네, 몸짱이 되고 건강을 잃었네요. 근데 봐봐요, 민준 씨. 네. 내가 작년에 천천히 다이어트 한다고 제가 예. 다이어트를 무려 1년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게 잘한 거잖아요. 확 빼면 안 된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항상 이제 그 와인을 달고 계시기 때문에 와인은 줄이셔야겠고요. 정말 이 사람이 진짜.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통풍은 찬바람 부는 겨울에 더 조심해야 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오, 이거 맞았다. 이건 맞히셨네요. 네, 이제 뭐 계절이 확 바뀔 때 또 기온차가 갑작스럽게 많이 날 때는 또 통풍이 잘 생기고요. 네. 아까 저희가 이제 엄지발가락 같은 데 잘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원인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 몸에서 체온이 제일 낮은 곳 특히 예. 아예 하지 쪽이 그래서 좀 잘 생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온도가 낮을 때 요산이 피에서 잘 녹지가 않고 예. 오히려 좀 잘 굳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통풍이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는 만큼 기온도 되게 중요한 요소여서 너무 찬바람 불고 추울 때는 조금 더 통풍이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도 통풍을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조금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긴 하겠지만 네. 그게 임상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효과가 있는 방법은 사실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계절 바뀔 때도 좀 주의하시고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체중 유지를 하시는 것, 그다음에 과음을 피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꾸 제 눈을 그렇게 똑바로 예. 바라보시면서. 정확하게 보셨어요, 교수님께서. 예, 아니 근데요, 교수님, 이 사람이 참 의문스러운 게, 이분도 저 못지 자, 않습니다. 네 번째 질문 가도록 자, 하겠습니다. 통풍은 유전이다. 정답은 X입니다. 유전이 아니고. 네, 이제 유전적인 경향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통풍일 때 네. 아들이 통풍일 확률이 아버지가 없을 때보다는 조금 높긴 하지만 아버지가 통풍이라 그래서 100% 아들이 뭐 통풍이거나 절반의 확률로 이제 통풍이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제 물론 이제 가족끼리 같이 사니까 어느 정도의 식생활이 비슷하고 네. 또 풍채가 또 비슷한 경우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환경적인 뭔가에 이제 닮아가는 것들 때문에 통풍이 조금 더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후천적인 네. 어떤 그 비슷한 환경의 영향으로 그런 이유가 더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나 선천적인 것은 아니다. 네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항목입니다. 내가 만약 통풍에 걸렸다면 커피는 무조건 끊어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마셔도 돼요, 커피를? 네, 커피는 오히려 통풍에 되게 좋습니다. 네? 왜냐면 커피는 유산 배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셔도 됩니다. 제가 잘하고 있었네요. 근데 이분은요, 굉장히 달달구리한 커피만 마시거든요. 시럽 듬뿍, 당 듬뿍. 그런 건 안 돼요? 네, 그런 거 안 됩니다. 아하. 믹스 커피, 다방 커피, 예. 뭐 이런 달달한 커피들은 안 되고요. 예. 또 저희가 이제 과당이 많이 들어간 주스 종류도 별로 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 거는 피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가 제일 낫겠네요. 네, 제일 좋습니다. 정말 제가 잘하고 있네요. 여러분 보이시죠? 전 아메리카노. 예. 강준 씨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몇 조용히 번을 하세요. 말씀드립니까? 자, 이경원 교수님과 통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낭만 닥터스. 여러분들 통풍에 대해서 평소 궁금하셨던 모든 질문들 다 받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 또 무료인 TBS 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경원 교수님께 이제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을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희가 사실 이미 그 노래 나가거나 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수님 방송 너무 잘하신다고.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예. 드렸더니 9883님이 교수님 방송 체질이시네요. 편안하게 설명 잘해주시네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람 느낌 다 비슷하다니까요. 그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9604님입니다. 저도 통풍이 있는데 느낌상 헌혈을 하면 조금 좋아지는 듯합니다. 헌혈을 하면 괜찮아지는 게 맞나요? 저는 헌혈할 때 혈소판, 혈전을 헌혈합니다. 저는 사실은 별로 관련성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음이 뿌듯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헌혈하신 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죠. 몇 번 못 해봤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헌혈이랑 크게 관련성은 없습니다. 네, 느낌적인 느낌이다. 느낌적인 좋은 느낌. 일을 하셔서. 네, 그리고 2037님은 제가 엄지발가락에 통풍이 걸려가지고 거의 걷지도 못하고 아이고. 걷는다고 해도 너무 아팠거든요. 약을 먹은 지가 6년이 지나서 이젠 아프지 않아서 2년 전에 주치의 선생님께 약을 이제 끊어도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계속 복용하라고 하시네요.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대로 먹고는 있는데요. 제가 먹는 양이 그거 말고도 많아서요. 뭐 면역 억제제,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그리고 골다공증약까지 먹고 있는데 이거 통풍약이라도 좀 줄이고 싶은데 이거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네요.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들 너무 예.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일정 이제 요산 수치에 도달을 하면 네. 약을 중단을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요산 수치가 지금은 정상이시니까. 네. 근데 이제 요산 수치가 이제 약을 끊으면 한 이틀 있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통풍이 발생을 하고 예. 일상생활에 또 장애를 받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통풍 약제를 계속 복용하는 이유는 1번은 이제 통풍 발작을 억제하기 위해서고요. 네. 두 번째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통풍이 적절하게 잘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이제 관절 자체가 많이 망가지게 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평생 조금 통증으로 계속적으로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프지 않으시더라도 장기간의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요산 수치를 정상 범위로 만드는 것이 하나의 제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평생 먹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드시는 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치료 기간이고요. 그렇지만 일부 환자분들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엄청 많이 나가셨어요. 뭐 예. 100kg, 예. 110kg. 근데 정말 새해 다짐처럼 마음을 굳건히 먹고 30kg를 확 빼셨어요. 정상 체중으로 돌아왔다. 예, 그러시죠. 그리고 나서는 요산 수치는 약을 끊어도 계속 잘 유지가 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뭔가의 과체중, 뭔가 뚜렷한 원인 때문에 높아지셨던 분들은 원인 제거하고 약을 한번 중단을 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약을 계속적으로 복용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꾸준히 가져가야 되는 약이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2670님입니다.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2017년에 통풍이 발작해서 최근에 통증이 심해졌는데요. 현재 콜킨과 페브릭 400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식이와 운동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통증의 주기와 강도가 심해지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약을 좀 바꿔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마 2017년이면은 유병 기간이 한 그래도 6년, 7년 정도 됐던 환자분이네요. 아마 이제 페브릭은 아마 40ml를
복용을 하시는데 아마 잘못 쓰신 것 같고요. 그 정도 이제 식이랑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그래도 만약에 통풍이 지속적으로 온다 그러면 요산 수치를 보셔야 됩니다. 요산 수치가 만약에 6 이하로 보통 조절하는 게 목표인데 그렇게 조절해도 지속적으로 통풍이 오는 경우에는 5 이하로 조금 더 강력하게 요산 수치를 낮추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치 선생님이랑 요산 농도를 확인을 하시고 조금 더 낮추는 것도 한번 권장을 해보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의 생각처럼 약을 바꾼다든가 용량을 40ml면 80ml짜리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좀 조절해 본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은 7333님입니다. 저는 62세 남자입니다. 1년 전에 통풍 진단을 받고 아플 때 수시로 약을 먹고 있는데요. 약 복용 방법이 아플 때 수시로 먹어야 하나요? 아니면 혈압약처럼 매일 먹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보내주셨네요. 이제 아플 때 드시는 약이 있고요. 네. 매일 드셔야 되는 약이 있습니다. 이제 아플 때 드시는 약은 갑작스럽게 발가락이 붓고 아프시고 걷기가 어렵고 이런 이제 염증 징후가 있으실 때는 한 5일에서 7일 정도 드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혈압약처럼 매일 드셔야 되는 약은 요산 수치 자체를 낮추는 약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처방을 받으신 분들은 그냥 매일 아침에 일정 시간에 복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구분을 해야 되는군요. 그러게요. 근데 7333님께서도 주치 선생님이랑 진료를 상담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 먹는 약은 처방을 안 받으신 거 아닐까요? 왜냐면 아플 때 수시로 약을 먹는다는 게 그렇게 지시를 받으신 게 아닌가, 조언을 받으신 게 아닌가 해서요. 그 요산 수치가 이제 높다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통풍이 발생을 한 번 정도 했다고 무조건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을 처방을 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제 1년에 2회 이상 발작이 있거나 아니면 요산 수치가 한 번 발작이라도 9 이상으로 매우 높거나 아니면 관절에 손상이 이미 와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급성기 약만 처방을 받으셨다면 그런 요산 농도 저하를 시키는 약에 적응증이 되지 않은 환자분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그럴 때는 이제 아플 때만 복용을 하시면 되는데 뭐 하루 드시고 말고 이게 아니고 발작이 왔을 때는 5일 정도 충분히 드셔서 염증을 가라앉혀 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좋은 그 조언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0980님이 저는 60대 초반에 통풍을 2번 정도 경험을 했는데요. 요즘에 배 주위에 있는 그 복부 위주의 살들이 약간씩 통풍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이런 부위에도 오나요? 그러니까요. 복부는 이제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통풍이랑 관련성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복통이 있을 가능성을 좀 더 먼저 고려를 해보시고 근처 이제 내과에서 진료를 좀 더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이제 복통과 관련 있는 통풍 질환도 있습니다. 요로결석이 하나의 질환이고요. 요로결석. 그래서 사실은 요로결석이 꼭 칼슘으로만 생기는 건 아니고요. 요산석이 있습니다. 요산 농도가 높았을 때 그게 굳어서 이제 콩팥 같은 데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궁극적으로는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을 그래서 복용을 하시게 되시죠. 병원에 꼭 가보셔야겠네요. 다음은 7927님이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머니께서 모세혈관이 엄청 약하셔서 가만히 있으시다가도 손가락에 모세혈관이 터지실 때가 있는데 이것도 통풍이랑 관련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문제일까요? 이게 출혈 문제나 모세혈관 관련해서는 통풍과는 그렇게 관련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요거는 저희 통풍이 이제 출혈이 되는 경향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병원에 근처에 방문하셔서 혹시 뭐 혈소판 수치라든지 다른 혈액 응고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꽃은님이 통풍으로 저 술을 끊었는데요. 저희 집 남편이요. 술이 끊었어요. 술을 끊기는 했는데 이거 혹시 뭐 완치 방법은 없을까요? 그대로 읽어주세요. 저희 집 남의 편이요라고 해주셨는데 저희 집 남의 편이 통풍 때문에 술을 끊으셨대요. 완치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술을 끊기 쉽지 않은데 이제 끊으신 거 너무 이제 좀
축하드린다고 네.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완전히 완치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이제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몸무게 유지하는 거, 식이 관리, 이제 술 끊으신 거 이거 이제 평생적으로 잘 하시면 계속적으로 뭐 통풍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들도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통풍이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나쁜 점은 사망률이 높습니다. 통풍 환자분들이. 정말요? 네, 이제 관절만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는 다른 질환과의 동반 질환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심혈관계 사망 위험이 일반인보다 통풍 환자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풍 환자가 외래 진료실에 오시면요. 요산 수치만 보는 건 아닙니다. 이 환자분이 고혈압이 있는지 당뇨병이 있는지 고지혈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요. 그런 것들을 함께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계속적으로 환자분이 이제 결국은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평생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711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통풍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물을 과하게 마시는 편인데 괜찮은가요? 그리고 심할 때는 아래쪽이 무거워지는 느낌인데 약 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희가 물은 권장을 드립니다. 일단 권장을 드리는데 그렇게 과하게 드신다고 통풍에 더 이로운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탈수되는 것은 통풍에 좋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특히 이제 운동 같은 걸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지만 탈수될 정도로 하는 걸 권장드리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물을 꼭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을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다음에 물을 또 너무 과하게 드시는 것은 사실은 신장 측면에서도 썩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일반적으로 한 1.5리터 정도 권장을 드리잖아요. 그 정도 선에서만 섭취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0622님이 통풍 때문에 이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안 먹고 참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진통제를 복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염증 반응을 빨리 억제를 시킬 수가 있고요. 염증 반응이 오래되다 보면 관절 손상이 더 많이 생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초기에 빨리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통풍이 오래되신 분들은 본인이 조금만 전조 증상이 와도 이게 통풍인 거를 미리 아십니다. 너무 많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미리 처방을 한 일주일치를 급성기 약을 드립니다. 여행 가실 때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여행지에서 바로 복용하실 수 있게요. 그래서 그런 진통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복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에 환자분이 콩팥이 안 좋다 이런 경우에는 진통 소염제 계통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콩팥이 나빠질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스테로이드나 이런 대체 약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약제를 처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매주 수요일마다 느끼는 건데요. 어쩜 이렇게 낭만 닥터스 찾아와 주신 우리 교수님들은 다들 말씀도 이렇게 잘하시는지 너무 설명을 명쾌하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쏙쏙 들어오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8,900번 쓰시는 우리 청취자분께서 문자 남겨주셨네요. 통풍이 5년 전부터 시작돼서 1년에 서너 번 발작을 하는데 이번에 건강검진 결과 고당,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게 있어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통풍약이랑 이것들을 같이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네, 같이 복용하셔도 됩니다. 같이 복용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통풍이 많이 발생한다의 기준은 1년에 2회 이상입니다. 3, 4번이시면 사실은 좀 적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절이 잘 되는 상태는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꼭 이럴 때는 요산 저하제를 꼭 반드시 복용하셔야 되는 적응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상의하셔서 약을 좀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노래 나가는 동안 저 발끝이 아파가지고 저 통풍이 아닌가 생각했어요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저도 연말이라 술 많이 마시는데 엄지손가락 끝이 퉁퉁 붓고 아팠어요. 이렇게 통풍 초기 증상이 좀 의심이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발끝, 손끝이 아프신 경우는 통풍인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발톱이나 이제 손톱 주변이 아프신 거는 그쪽 관절로는 통풍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거긴 좀 아니시고요. 거기보다 조금 더 위쪽 관절
관절이 불편할 때 이제 오시면 되는데 증상 자체는 일단은 관절의 염증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도 관절이 붓고 그다음에 붉게 변하고요. 예. 중요한 사인은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체중 부하 시에 통증이 악화되고 걷기가 어렵고 그리고 본인이 그 부위를 만져봐서 통증이 아주 눌렀을 때 더 심해지고 누르면 그런 증상 있으시면 이제 병원을 방문을 하시는 걸 좋습니다. 무증상으로 올 수도 있나요, 통풍이? 통풍 자체는 이제 임상 증상이 있어야 통풍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거는 그냥 고요산 혈증이라고, 그러니까 요산 수치만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통증이 좀 동반이 돼야 통풍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통풍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치료를 안 받고 그냥 오랫동안 그냥 방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프고 말지 뭐 이 정도는 참을만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통풍이 오래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통풍 결절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결절. 예, 요산 덩어리가 관절 주변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오. 그러면 그게 뼈를 파먹어요.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2차적으로 생기고요. 예. 네. 그런 경우에는 1년에 서너 번씩 아프신 게 아니고 예. 1년 내내 아프시죠. 네.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 것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이 모든 질병이 치료보다는 예. 예방이 네. 일단 선제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 통풍 예방을 위한 어떤 꿀팁 조언해주고 싶으신 한 말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엄청난 꿀팁을 전수해드리면 정말 좋겠는데 모든 건강에는 늘 같은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1번은 적절한 몸무게를 유지를 하는 것. 체중 관리.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과음하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는 과식하지 않는 것. 네. 너무 다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런 네. 것들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과체중, 과식, 과음. 예. 과자만 다 피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경원 교수님 모셔가지고 통풍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오늘 또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통풍은 되게 나을 수 있고 저희가 그래도 잘 관리하면은 평생 행복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별 질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참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꼭 받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 끝까지 마무리까지 좋은 말씀. 너무 깔끔했다. 네, 어쩜 이렇게 깔끔해. 예.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끝곡으로 박정식의 멋진 인생 남겨드리면서 저희도 함께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강재현이었고요. 이민준이었습니다. 내일도 955쇼랑 놀아요. 5959.